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앙인의 대학 진학을 강의하게 된 강사 유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유튜브로 실시간 링크로 강의를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EBS 강사할 때 전국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에 교회에서 유튜브 실시간을 잡아줘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안 오신 분들이 오늘 척사대회도 있고 그래서 많이 없는데 오히려 이렇게 영상을 잡자고 했던 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못 오신 분들한테 저는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학교에서 지금 작년까지는 학생부장이었고요. 올해는 담임으로 자리가 바뀌었는데 학교에서는 제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그 반면교사라는 별명이 있고 노래하는 알렉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별명을 다 사용하고 있고요. 반면교사는 사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3주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모아서 제가 2014년도 세월호 이후에 그 교육 3주체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단체 설립을 인가를 해줘가지고 제가 대표로 있는 단체인데 하려는 목적은 뭐냐면 교육을 바꾸는 거죠. 근데 사실 아직 힘이 미약한데 아마 그 여기 오셨던 학부모님들도 나중에 네이버 밴드에 반면교사 치면 아마 찾을 수 있을 텐데 관심이 있으시면 같이 해주셨으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강의에서 학부모님께 같이 해주실 분들은 뭐 언제든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같이 바꿔 나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주제가 뭐니 해도 그 청소년들 특히 학생 학부모님 대상으로 해서 진로와 진학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래서 제목을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목을 고민할 때 성경에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 말고도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말씀을 풀이하는. 그러니까 로고스는 성경에 적힌 말씀이고 즉시적으로 실현시키는.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적으로 주관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죠? 오늘 설교 시간에도 언급하셨어요. 맞추시면 제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르셔도 돼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려고 기억했던 거라. 네, 레마라는 건데요. 레마가 즉시적으로 주관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레마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2차적으로 전달되어서 강의를 듣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보는 것과 가수 공연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혀 다르거든요. 저도 공연을 좋아하지만 거기서 직접 가서 듣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걸러지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현장을 다음에는 현장에서 보셨으면 더 좋겠고요.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수업을 시작할 때는 항상 그 학교에서 첫 수업 시간에 노래를 불러줘요. 왜냐하면 긴장감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원하는 제가 담임으로서 학생들과 같이 가기를 원하는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개사곡을 몇 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불러주면 애들이 좋아해요. 근데 그 노래 내용이 우리 성적에 찌들리지 말고 이걸 한번 이겨나가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한번 불러볼게요. 예. 원래 안 불렀는데 어제도 제가 불러드릴게요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노래 부르면 싫어할까봐 안 불렀는데 오늘은 가족 같은 분위기라 왠지 용기를 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장훈의 그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개사를 크게 한 건 아니에요. 조금만 손봤어요. 예. 정말 조금만 손봤는데 그 성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진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핸드폰으로 연결했어요. 좋아하시면 따라 부르셔도 돼요. 흔들리는 성적을 보면 내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대 떠나버린 성적이 얼만지 몰라도 이제 다 잊어주길 바래요. 한없이 울고 싶어지면 울고 싶은 만큼 울어요.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그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는 걸 알기에 난 어쩌면 그 수능과의 만남이 대박나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성적을 볼 때면 늘 안타까웠던 거죠. 우리의 만남이 조금 늦었다는 것이 이제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공부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다 같이 기억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에 부르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아이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들어요. 요즘에 학교가 그 수업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아이들을 듣게 해야 되는데 혼자 떠들면 안 되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다행입니다. 제 노래가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제가 드릴 강의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진로고요. 두 번째 파트는 진학인데 미래의 진학,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 이하의 학부모들이 해당이 되고요. 3파트는 진학인데 현재의 진학, 지금 고등학생 학부모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세 분이 오셨는데 혹시 자녀분이 초중고 중에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른쪽부터요. 아, 대학생이요? 아, 대학생의 진로도 중요합니다. 최재천 그 이화여대 석좌 교수는 대학교 때 진로를 발견했어요. 네, 네네. 아, 그럼 필히 오셔야 그리고요. 아, 초등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요? 5학년. 네, 고등이면은 가능합니다. 고등부터는 이제 중학교로 들어가서 계절 뭐라 하죠? 저기 계절 학기가 아니고 그 무슨 학기? 자유학기,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죠. 자, 제가 아까 뭐 제 소개를 했고요. 저는 저기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그 진로 진학 교사단, 과거에는 이제 진로 진학 교사단이라고 해서 경기도 전역을 다니면서 학생들 만나서 상담해주고 진로 진학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올해는 아마 강의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 상대로 해서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해서 앞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래의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할 예정이고요. 저는 그렇게 잘난 건 별로 없고 상처도 많은 사람인데 제 달란트는 오로지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 제 직업에 충실하게 아주 컴팩트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는 제 삶을 묻어나는 그런 내용이라 그냥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었어요. 도움을.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지날까 막 고민하다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도울까요? 그래서 도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까 오늘 설교 시간에도 나왔었는데 목사님께서 또 보혜사 성령이라는 게 원래 보혜사가 컨설트라는 거죠. 상담사, 컨설턴트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움을 주는 자, 헬퍼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에 입각해서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강연에서는 이 부분을 빼고 성경적인 내용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했지만 저는 성경과 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이런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못 들으셨지만 들려드렸던 노래는 제가 수업 시간에 처음 아이들 앞에서 불러주는 노래고요. 성적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런 의미의 노래였습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전도사님 맨 마지막 장을 열었다가 다시 두 번째 장으로 갈 수 있을까요? 맨 마지막 장으로 가게 하면은 갈 수 있을 텐데. 네, 어저께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학생은 로아라는 학생인데요. 국적은 요르단입니다. 국적이 요르단이고 부모님은 다 요르단인이고요. 혹시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지리 시간에 아니면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요르단은 어떤 나라일까요? 전 학생에 관심이 있으면 나라도 관심이 가요.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그 입헌 군주제라고 돼 있고요. 우리나라 GDP의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나라인데 뭐 잘 사는 나라는 아니죠. 국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입헌 군주제라고 하는 영국의 나라를 보면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명예혁명의 정신이 잘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나라는 어떠냐면 절대 군주제예요. 말만 입헌 군주제지. 어떤 절대 군주제냐? 국회의장도 왕이 임명하고 국방부 장관도 왕이 임명하고 정보부장도 왕이 임명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께서는 약간 그런 어떤 독재 권력에 대해서 저항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변호사였는데 그래서 변호사로 저항을 하다 보니까 국외 추방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아내랑 아들이 한 명 있고 로아가 이제 첫째인데 같이 데리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저희 학교를 왔는데 우리 학교에도 다문화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은 이제 외국인 학생으로 난민의 신분으로 우리 학교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1학년 때 제가 만났고 담임을 한 적은 없는데 그저께 저한테 카톡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그러길래 또 뭐가 큰일인데 그랬더니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까 물어봐 그랬더니 저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 외국어 전형으로 외국인 전형이 있거든요. 한국에 외국인 전형으로 가고 싶은데 갑자기 다문화 저희 지금 우리 학교를 다니다가 위탁으로 다문화 학교를 가면 가산점을 준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제 하려고 3학년 때 신청을 해놨는데 가산점이 없어졌다고 거기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는 사기 아니에요. 그렇게 사기 아니야. 사기라고 본인은 이제 알려주셨어야죠 학교에서. 그러길래 내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저도 몰랐지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볼게. 다만 네가 가려는 게 한국에서 가는 외국인 전형이야 아니면은 다른 한국에서 갈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외국인 전형 부모가 다 외국인일 때, 그다음에 재외 국민 전형 부모님이 해외에 2년 이상 체류했을 때 학생이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3번째는 외국어 특기자 전형 외국어를 정말 잘해가지고 근데 2년 이상 해외에 있지는 않고 2년 미만으로 있었을 때.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외국인 부모니까 외국인 전형으로 한국에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처음에는 외국인 전형으로 국내 대학을 가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국내 대학을 가려면 토픽 그러니까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랑 그다음에 내신 점수가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독일에 있는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유학원에 알아봤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이게 맞느냐 이게 사기 캐릭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면 독일에 있는 간호사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도 나와 있는데 독일의 입시 제도, 독일의 교육 제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설명해 줬어요. 제가 아니까. 근데 그 애가 저한테 물어본 이유가 1학년 때 복도에서 한번 우연히 마주쳤는데 요르단 학생이니까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그랬더니 요르단이라고 하길래 그러면 지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했으니까 간호사 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제가 영국에 한 1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학교가 이런 학교가 있는데 너는 어느 쪽 학교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도 괜찮고 외국에 있는 학교도 괜찮으니까 나중에 한번 잘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듣고 이제 지금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그 학생한테 얘기해 준 게 뭐냐면 독일에 있는 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통합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가 통합되어 있는데 김나지움이라 그래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 약 20% 정도만 가는데 거기는 교사 추천서하고 학생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갈 학생들만 추천을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레알슐레라 그래가지고 레알슐레는 뭐냐면 행정직하고 사무직으로 나중에 사회에 진출할 학생들은 대학을 안 가고 김나지움이라는 중고등학교를 안 가고 레알슐레를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학생이 가려고 하는 것은 하uptschul레라 그래서 간호사가 되는 직업학교죠. 하uptschul레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uptschul레를 지금 독일에서 다닌 학생이 아닌데 어떻게 한국에서 거기를 간호사가 되려고 하면 간호대학도 없거든요. 독일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찾아본 걸 보내줬는데 제가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외국인이 간호사가 되려면 일단 하uptschul레에 해당되는 학교를 졸업했다는 졸업증명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 간호와 관련돼서 어떤 경력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입증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간호조무사 자격증 같은 걸 한국에서 따거나 활동을 했으면 그게 이제 가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을 하려니까 뭘로 면접을 보죠? 언어. 말이 돼야 되잖아요. 독일어.
독일어 능력 시험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말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언어 능력을 키워놓고 그다음에 독일어 능력 시험 점수를 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갖추면 된다. 근데 그게 유학원에 설명하는 거고 나의 생각과 같다. 그러면 네가 지금 국내에서 하려고 하면 일단 레알 슐레에 준하, 하우프트 슐레에 준하는 언어 전무사 학원을 다니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성적도 좀 나쁘지 않은 거. 어떤 데는 성적도 보고 어떤 데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학교에서도.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떨 때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성적도 좀 유지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네가 해야 될 것은 독일어. 독일어 능력 시험 어떻게 봐요? 그러면 괴테하우스라고 독일의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독일 어학 기관이 있는데 거기를 다니면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독일어 능력 시험 준비하는 거 플러스해서 독일어 능력을 키워야 돼. 일단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고모가 독일에서 이제 그 제독 그 간호사로 이제 파견되셔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연결도 시켜줘 볼까 뭐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애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이랬는데 처음에는 저한테 학교 욕을 막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이런 것도 안 해주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욕을 좀 받다가 예, 제가 대표로 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아무튼 그렇게 준비하기로 했어요. 예. 다시 두 번째 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한 속이고요. 세 번째 장 다음이요. 여기를 한 번 더 누르시면 물고기가 커집니다. 보여주세요. 한번 계속 그게 안 되면 그냥 놔두십시오. 이게 보시면 지금 보이는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 이름이 뭘까요? 이것도 퀴즈예요. 맞추면 책을 드립니다. 붕어 아닙니다. 일단 색깔이 있고요. 커요. 잉어는 이건데 조금 더 쓰시면 이게 학명으로 황금. 네, 정답이요. 나중에 저한테 책 제가 달라고 하세요. 드릴게요. 정답. 비단잉어인데 이거를 학명으로 코이라고 하더라고요. 코이가 비단잉어예요. 근데 이 코이가 특징이 뭐냐면 대단히 놀라운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어항에 키우면 어항 사이즈 안에서 커요. 더 이상 커지지 않아요. 근데 그 연못에 던져 놓으면 연못 사이즈에 맞게 커요. 팔뚝만큼도 커진대요. 근데 이걸 강에다 풀어 놓으면 아까 들고 있는 사람처럼 성인의 키까지 커진대요. 그 얘기가 뭘까요? 물고기도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주어지면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인간이겠습니까? 제가 윤리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 장자라는 철학을 했으니까요. 장자라는 사람이 썼던 그 장자 책이라는 책에 보면 소요유라는 편이 나와요. 그 소요유에 뭐가 나오냐면 건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너무 커가지고 삼천리 정도가 됐대요. 삼천리 우리나라 사이즈죠. 이런 물고기가 근데 이 물고기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로 변했대요. 곤이라는 새로 변했는데 이 새가 날개를 피면 뭐 엄청 나겠죠. 그 엄청난 새가 날지를 못한대. 왜? 환경이 안 따라줘서. 어떤 환경이 필요하냐면 태풍이나 강한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날아오르기만 하면 전 세계를 쉬지 않고 먹지도 않고 여행할 수 있는 엄청난 새인데 날아오르지를 못하니까 참새들이 와가지고 이 새를 놀린대요. 뭐라고 놀리냐면 너는 새도 아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해 보이는 새인데 날지를 못하니까. 새가 뭐예요? 나는 게 새죠. 새가 날지를 못하면 새가 아닌 거죠. 근데 새가 아니다라고 참새들이 놀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태풍이 불 때 이 새가 날아올라서 한번 날개를 휘두르니까 6천리에 걸쳐서 물결이 휘고 그다음에 6만리에 걸쳐서 세상을 여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새를 제안했던 건 뭐죠? 우리의 생각이죠. 이 새는 날지 못한다. 참새들은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근데 그 새의 능력을, 그 잠재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보죠. 이 새가 언젠가 날아오르면 얼마 무한하게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저도 제 딸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서 반성을 하면서 그렇게 바라봐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새보다 훨씬 더 존엄한 존재잖아요.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어요. 이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 여건이 우리가 그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들께서는 되게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이런 제목의 느낌을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 아이를 도와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이것만 해도 엄청난 시작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겨주세요.
제 책은 제가 두 가지 책을 썼는데 하나는 정의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그리고 통합사회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현실 대한민국의 사회에 적용을 시켜봤던 책이 정의 이야기예요.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이 책 사서 봐 하면 어렵다고 잘 안 보는데 제가 설명해줘요. 가끔 이렇게 독서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서 제가 책 수레에다 담고 가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한번 읽어봐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얘기해보자 하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뒤에 있는 그 올스타 면접이라는 책인데 저거는 이제 특목고나 고교 학점제를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와 면접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쓴 책인데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제가 남아서 사인해드리고 드릴게요. 출판사에서 제가 뭐 어떤 강연을 한다 그러면 책을 보내주거든요. 안 사면은 그냥 돌려주는데 근데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사인을 하고 원래 13,000원에 파는 곤이지만 10,000원의 행복 해가지고 10,000원에 드리고 나머지는 출판사에 드리는 걸로. 교회에서 강연했기 때문에 제가 수입이 남으면 교회에 헌금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넘겨주시면 반면교사는 제가 아까 만든 단체라고 했고요. 넘겨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바타 영화 보셨어요? 다 보셨나요? 네. 아바타 영화에 보면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판도라 행성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판도라 행성의 언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판도라 행성의 언어를 배우고 싶은데 판도라 행성의 언어는 만들어진 언어예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영어가 지금 통합되어 있는데 영어가 전 세계 언어라고 이제 공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영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한번 해보려고 전 세계 통일된 언어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 언어가 사용이 안 돼가지고 묻혀버린 거죠. 근데 이거가 아마 그런 어떤 언어를 가지고 모방을 해서 만든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영어로 번역하면 ICU가 나와요. ICU. ICU가 뭘까요? 아이스 컨택을 해보시죠. ICU가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왜 보나요? 심심해서? 사랑하니까. 그렇죠. I love you예요. 정확하세요. I love you라는 표현이 판도라 행성에는 없대요. 그래서 ICU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되고 나는 당신의 내면을 봅니다라는 뜻도 된대요. 그래서 결국은 뭘 하고 싶으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내면이 어떤 상태고 어떤 변화가 있고 지금은 어떤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죠.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그래야 사랑하게 되죠. 그죠? 결혼하셨을 때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네. 아닌가요? 네네. 사랑해서 결혼했죠. 네. 하지만 사랑도 변해요. 제가 뭐 아시다시피 그 뇌과학자들 연구도 가끔 보잖아요. 과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연구하다 보면 뭐 뇌가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까 막 그러면 뇌과학자 연구를 보면 뇌도 이게 사실 이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랑에 빠질 때도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 호르몬이 또 안 나오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어떤 그 정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죠? 발전한 거죠. 우리는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ICU라는 단어는 그렇고요. 아랫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혹시 아랫대라는 단어 아세요? 철학 시간, 윤리 시간에 고등학생이면 나중에 수업 시간에 배울 거예요. 아랫대가 뭔지 혹시 어머님들 아세요? 아버님? 아랫대 영어로 ARTE 무엇이죠? 네. 아트? 아트 아니에요. 이거 전문 용어라서 제가 제 분야니까 아는 거고요. 아리스토스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최상급이에요. 영어에서는 EST, 최고. 근데 그거를 영어로 하면 아랫대가 돼요. 아랫대가 뭐죠? 최고. 탁월함.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단어인데 탁월하다는 거. 어느 분야에서 최고. 근데 이 탁월함은 어떤 거냐면 육체적인 탁월함, 정신적인 탁월함, 지적인 탁월함 또 아랫대고요.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탁월함이 있어요. 그게 뭐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탁월함. 그게 최고의 탁월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적, 지적인 탁월함을 추구하죠. 그리고 또 뭘 추구하죠? 신체적인 탁월함. 몸짱이 되면 뭐 달라지죠. 그죠? 제가 수영을 열심히 하는데 몸짱이 돼서 지금 보여주기에는 좀 늦었어요. 근데 그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무튼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최고의 탁월함을 지적인 탁월함과 육체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덕의 탁월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의 목적을 공부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공부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인격과 지식을 길러서 덕을 함양하는 인격을 함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식과 능력을 길러서 덕을 함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덕이라는 건 도덕성인데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것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덕을 입혀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이것이 최고의 성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죠. 지적인 어떤 성공, 도덕 성적이 높아져야 되고 남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되고 이런 것에 빠져 있다 보면 그것은 끊임없이 경쟁 체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자기 1학기 때 처음 담임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받는 게 자기 소개서를 받는데 양식을 넣었을 때 이 4가지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해요. 첫 번째는 뭐죠? 네가 뭘 좋아하니, 그 다음에 뭘 잘하니, 능력, 그리고 너가 가치관, 너 뭐 하고 싶어, 뭘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나는 세상에 이런 역할을 하고 싶어. 그 다음에 4번째는 성격, 너는 꼼꼼하니? 꼼꼼하니까 행정가나 은행원 같은 게 잘 맞을 것 같아서 실제로 그 회계학과 이런 데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막 상담하다가 너는 되게 활달하고 외향적이니까 나중에 그 MBA 같은 거 해가지고 영업 같은 것들, 해외 영업 같은 거 하면 잘할 것 같아. 영어도 잘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4가지가 일반적으로 우리 그 심리 상담이나 성격 상담을 할 때 많이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격 다른 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이 아이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요. 성격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딱 보면 너 성격 보니까 좀 셀 것 같은데. 그죠? 세지? 아니야? 안 세?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파악을 하면 실수하는데 제가 좀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뭐 좋아하니?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너 뭐 좋아? 같이 밥 먹으러 가서 한번 얘기도 해볼까? 차도 한번 마셔볼까? 그러면서 너 색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차는 이런 차를 좋아하는구나. 1시간 얘기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제가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이제 네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러면은 와 닿겠죠 조금은. 그런 접근이 필요한 거죠. 학생들도 1년 동안 마주치지만 사실 마음을 1년 끝날 때까지 안 여는 애들도 많아요. 그죠? 다 뭐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을 얻어서 이 아이의 성격을 파악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 아이도 보여주고 싶은데 뭔가 막히는 게 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이요. 사실 그 우리가 하워드 가드너가 교육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그 예전에 제가 임용고사 출제위원 제의를 받았을 때가 있는데 그때 출제위원 안 하고 저는 세월호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라 이거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출제위원이 되는 것보다 사회 정의를 전 추구하는 윤리교사입니다. 네. 근데 그에 보면 하워드 가드너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인간은 8가지 지능을 타고나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처럼 아주 천재적인 인물은 몇 사람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능력을 같이 타고나지만 대부분은 1-2가지 능력을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빠졌지만 8과 2분의 1 지능이에요. 원래는 뭐가 빠졌냐면 종교적 실존 지능.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내가 정말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노래를 하겠죠. 악기를 연주하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능력을 키워나가겠죠. 아니면 자연 친화지능, 동물을 사랑하면 파브르처럼 곤충기를 쓰겠죠. 아니면은 뭐 동물을 키우면서 애완동물과 친해져가지고 애완동물의 모든 걸 파악하겠죠. 그러다가 애견학과 간 친구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도 아이가 원할 때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는. 근데 저희 아이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줘요. 아이가 필요로 하기 전까지는. 왜? 그 아이가 필요로 하기 전에 제가 얘기해주면 짜증내요. 나 필요 없어. 그거 관심 없어. 근데 그 아이가 필요할 때까지 기다려서 얘기해주면 아빠 이거 나 궁금한데 어떻게 좋은 거야? 이랬을 때 제가 얘기하면 들어요. 근데 제가 뭐 욕심이 없겠어요. 근데 막 얘기해주고 싶은데 참아요. 왜 참죠? 지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정보가 사실 뭐 세상에 도는 많은 그 여러 SNS 정보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시나요? 거기에 제가 봤을 때 3분의 2 이상은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라고 해서 죄송한데 다 조회수 높이려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끔 연예인들 보면 뭐 누구 소유진 이혼해가지고 들어가면 이혼 안 한다는 얘기죠. 이혼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을 제공해주지 말자. 그래서 기다리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에 맞춰서 집어 넣어주자. 이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음. 네, 여러분 MBTI 다 해보셨을 텐데 제 MBTI를 한번 맞춰주세요. 제가 일단은 여러분이 봤을 때 이 강의를 하겠다고 올라왔던 걸 보면은 내향적인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원래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생활기록부 저희 담임선생님이 쓰신 거 보면 되게 내면적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 때부터 변해요. 여러분도 변하듯이 변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회장 뭐 이런 걸 하면서 좀 변한 것 같아요. 앞에 나가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근데 어쨌든 내향적이었지만 지금 되면 확실하게 외향적으로 나와요. 외향적이다. 그다음에 여기 다 보면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보면 외향형, 감각, 사고, 판단. 그다음에 내향, 직관, 감정, 인식. 이걸 섞어 놓으면 하나의 인간을 만드는 거죠. 섞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ENTJ예요. ENTJ. ENTJ가 뭔지 볼까요? E, 외향적이면서 N, intuition, 직관적으로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으로 뭔가를 한 번에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종교적으로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직관적인 부분이 있고 T, 그다음에 사고, thinking. 사고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고 좋게 생각하면 깊이 있게 뭔가를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J, 판단. 그리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해가지고 뭔가를 딱 제시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성향이 잘 맞아요. 그래서 이런 성향은 주로 뭐가 되냐면 리더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좋은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 이쪽으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게 있어야 돼요. 아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하시면 ENTJ라고 저는 거의 90% 이상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목사님이 보시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거의 목사님들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비전을 제시해주고 이 방 IS. 그러면 하나가 바뀌었는데 I는 내향적인 게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제 생활기록부 초등학교 보시면 E보다는 I였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뀐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직 바뀌시면서도 I를 강하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비슷한 면이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떤 건지 이제 확실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회사 어느 취업을 어디다 하면 연봉을 얼마 받을까 이런 것은 잡코리아나 인크루트, 리크루트에 잘 나와 있어요. 그거 저도 이제 가끔 검색해가지고 어디 직장을 갔으면 내가 지금쯤 얼마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 궁금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평균 연봉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격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앞으로 시대는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용 꼬리가 되는 것보다는 닭 머리가 되라. 용 꼬리가 되지 말고 닭 머리가 되라.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직업 현장에서는 맞아요. 똑같은 직업 현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의료 분야든 아니면 뭐 상담 분야든 아니면 선생님 교사 분야든 간에 그 분야에서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네.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잘하는 사람은 항상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따라서 잘 이끌어가는 어떤 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의사 중에서도 의사는 뭐 대부분 우리나라 돈을 잘 버니까 좀 비유하기 어렵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 월급이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목수 수준이거든요. 목수집하고 의사하고 영국에서 차이점은 뭐냐면 목수집에는 나무가 많고 의사집에는 의료기구가 많다. 우리나라는 돈이 많다. 근데 영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똑같은데 다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근데 우리나라도 한 분야에서 거기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에 갔는데 의사는 뭐 좋은 분야에 갔는데 거기서 만약에 정말 못해가지고 의료사고 일으키고 막 이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봤을 때는 어느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잘하는 게 중요한 거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서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성경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교회니까 달란트의 비유에서 저도 성경을 보면 달란트가 두 가지를 비유하더라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줬는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고 써가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벌어서 가져와서 주인이 칭찬을 해주는데 1달란트 받은 애들은 파묻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 저 잘 지켰죠? 그랬더니 이 나쁜 놈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그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이라고 하는 뜻인데 달란트를 사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한다. 우리나라의 그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홍익인간 정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줘야 내가 만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 이게 일단 축복인 것이고 그 다음에 달란트를 쓰지 않은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가지고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갖고만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전도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한테 좋은 기쁜 복음의 소식을 다른 분한테 알려서 이분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하고 그냥 갖고만 있는 것. 너는 어떤 은혜를 받아서 어떤 사람들의 전도를 받아서 교인이 됐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 관심 없어. 나만 구원받을 거야. 이게 뭐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의 신앙 아닌가요? 그죠? 그런 신앙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 숨겨져 있는데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했을 때도 이 재능을 가지고 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아니라 이 재능을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했을 때 너는 무한하게 더 성장할 수 있고 너 스스로한테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걸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이가 자기가 가진 것을 발견하는 감사를 더 크게 할 수 있죠. 이거 발견했는데 이게 나만 써먹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내가 줄 수 있는 거구나. 이걸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감사가 더 커지고 그 소중함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또 보시면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서 세상에 유명한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강연들이 많은데 그 강연들을 쭉 찾아보면서 저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과연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성공하려면 뭐가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법칙을 만드는 거죠. 다음 장에 보시면 ask, seek, knock, 그 다음에 share, satisfaction. 뭘까요? ask, 물어라. 물어라.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는 누구인가? 난 뭘 잘하지? 뭘 좋아하지? 성격이 뭐지? 내 가치관은 뭐지? 계속 물어라.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면 seek. seek는 뭐죠? 찾다. 추구하다. 찾다. 그래서 내가 물었던 것에 이제 물었으니까 이제 나는 어떤 걸 하면 나한테 잘 맞지? 찾아.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K, knock, 두드려라.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두드리라. 그래야 열리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래서 두드려라. 두드려서 열면 끝인가? 나의 완성이겠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행복해지고 더 커진다. 쉐어하게 되면 나누면 satisfaction이 행복이에요. 만족인데 철학에서는 만족과 행복을 같이 쓰거든요. 정신적인 만족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해진다. 여러분 돈 벌어서 유명해지고 성공해서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나눠줄 것도 없고 나눠주기도 싫으면 스크루지죠. 스크루지가 행복했나요? 마지막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죠. 돈은 많았으나 이웃에 어떤 누구한테도 돈 한 푼 구워주지 않았던 스크루지는 결국은 죽을 때 공포에 사로잡혀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비로소 자기가 꿈에서 깨어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행복을 느꼈죠. 그 돈이 죽을 때까지 싸가지 않는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ASK 플러스 S는 satisfaction, 행복을 실천하는 것이 행복한 과정이고 누구나 공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나눠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유명 강사들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쉐어에 대한 확실한 영향력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쉐어할 수 있게끔 지금 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쉐어야? 아니야. 그걸 이렇게 하다 보면 쉐어로 가는 거야. 그러면 너는 완성되고 행복해지고 이 세상에 온 보람이 있고 세상에 온 어떤 미션이 있는 거야. 그거를 집어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 몰랐고 어머님들 아버님도 몰랐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알았으면 아니죠. 그거는 인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요. AS 쭉 넘겨주세요. ASK,
그다음에 쉐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넘겨주시고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명인데요. 제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오면서 서울로 왔는데 제가 제일 존경한다고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어쨌든 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에요. 누구시죠? 김장하 선생님. 김장하 선생님이 누군지 몰랐던 많은 분들이 이번 설 명절 때 MBC 특별 특집으로 해가지고 전국 방송으로 나왔어요. MBC 지역 방송국에서 진주 방송국에서 찍었는데 이것을 전국 방송으로 보여준 거죠. 왜 보여줬을까요? 이분이 돈이 많은 분이에요. 돈이 많았다고 TV에 나오나요? 돈 많은 사람은 많아요. 이건희는 자주 나오지만 그죠? 그렇지만 돈이 많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분이 했던 것은 성공을 했어요. 원래 남성당 한의원이라고 진주에 아주 자그마한 한의원을 시작했는데 이 한의원이 입소문을 타고 너무 잘 돼가지고 줄 서서 약을 받아가는 한의원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매출이 100억을 찍었던 적도 있었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모이는 거죠.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썼을까요? 학교도 짓고 지역사회에 많이 썼는데 명신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10년 딱 운영하고 내 힘으로 이 학교를 더 키울 수 있는 생각이 자신이 없다. 그래서 국가에 기부했어요. 일단 이사장이 되면 사회적 명예도 있고 그 학교를 통해서 세금도 이렇게 좀 돌려 막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 학교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에 헌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그 학교를 나온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아낌없이 뿌렸어요. 그 학교를 나왔는데 대학을 갈 돈이 없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를 나왔는데 대학을 가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해야 되는 돈이 없다. 생활비까지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길러냈던 많은 학생들이 교수가 되고 선생님이 돼서 찾아와서 인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은 똥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돈이 왜 똥이지? 난 좋은데 나는 돈 많으면 좋은데 오늘도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좀 와이프한테 돈 더 달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왜 돈이 똥이지? 하지만 이분한테 느끼는 돈은 그런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 쓰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나면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봤을 때 저한테 돈이 수없이 한계 없이 주어지면 저는 나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뭐 할까 계속 고민하면서 나를 위해서 쓰게 되면 결국은 쓸 수 있는 데가 나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빠질 것 같아요. 돈은 제한되는 게 맞아. 그러면 돈은 똥이니까 가지고 있으면 냄새가 나지만 뿌리면 거름이 돼서 나무도 맺고 열매도 맺고 한다. 저는 어떤 그 목사님의 설교보다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어떻게 쓰는 줄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돈이 주어지면 망하는 길이지만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아는 분한테 돈이 주어지면 그건 성공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돈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돈을 있으면 부재를 하거나 많은 헌금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 이웃에 좋은 일도 하시고 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 굳이 안 드려도 되지만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하고 산 사람이라 저한테는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부적인 항목으로 아까 ASKS는 S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 연락처가 나오니까요. 네, 넘겨주시고요. 제 책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교학점제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고교학점제 때 학생을 어떻게 뽑는 것인가, 특히 특목고 가는 학생들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발 방식과 특히 면접에 초점을 맞춰서 썼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나중에 제가 설명해드릴 테니까 해주시면 10,000원의 행복으로 10,000원 그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저 책을 쓸 때 원래는 한 30,000원 사이즈로 출판사에서 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많이 집어서 책값을 비싸게 받아야 출판사는 좋거든요. 근데 저는 제 양심상 책을 분량을 부풀리기는 쉬운데 제가 엄청 썼던 내용만 해도 저거 한 3배는 될 텐데 줄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표현할 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만 넣겠다는 거예요. 살을 붙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얇았지만 얇으니까 오히려 더 가치로 다니기 좋다. 그래서 저희 반의 애들한테도 아마 제가 올라가면 소개를 할 텐데 안 사면 제가 또 수레에 끌고 다니겠죠. 그래서 애들한테 보라고 하겠죠. 아마 정해진 수순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이요. 유재석
프로에서 곽튜브라고 유명한 곽준빈이 나왔는데, 곽준빈이 어떤 인물이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유튜브 여기에 나왔을 때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여행 유튜브로서 빠니 보틀이라는 유튜브가 아제르바이잔에 왔을 때 대사관 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안내해 주면서 자기도 빠니 보틀처럼 유명한 유튜버가 돼서 돈을 벌고 싶다, 여행도 다니면서. 그래서 꿈을 키워서 지금은 여행 유튜버로 바뀌었는데, 그 학생이 자기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창 생활은 어땠어요? 라고 유재석이 물어봤을 때 우는 거예요. 그때는 나한테는 암울한 시절이었다. 나는 고통스럽고 죽고 싶었다. 자살을 생각했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까지 그렇게 살다가 고등학교 때는 나 이제 더 이상 셔틀하고 애들한테 찔림 당하고 그다음에 놀림 당하고 걸뱅이라고 놀렸다고 하더라고요. 놀림 당하는 이런 사람이 없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부모님을 쫄라서 멀리 있는 고등학교 공고를 갔는데, 거기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자부심도 없고 난 잘할 수 있어.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인물이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한 명이 또 예전에 자기를 알던 친구가 전학을 왔는데 그러면서 또 놀리는 거예요. 다시 학교 안 다니고 싶어. 중퇴를 하려고 했더니 부모님이 아니 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중퇴를 하냐. 다른 애들이 학교를 안 다니면 다녔지. 네가 피해자고 네가 잘못한 게 없어. 그래도 얘는 중퇴를 하겠다는데 안 시켜주니까 가출을 한 거죠. 그래서 혹시 자녀분이 뭐 얘기하면 잘 들어주세요. 가출합니다. 가출하면 좋은 방법은 그냥 기다리면 돼요. 한 이틀 안에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돌아와야 돼. 예. 그래서 그 가출을 해가지고 집이 부산이었는데 거제도로 가서 한 이틀 버텼는데 돈이 없잖아요.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뭐 배고프고 춥고 어떻게 해요? 집에 전화했죠. 부모님이 와서 택시 태워가지고 가면서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냥 손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학교 다니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랬더니 얘가 뭐 했냐면 27살 때까지 그냥 유튜브 보고 집에서 게임하고 이러던 애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재 능력을 잘 보셔야 돼요. 집에서 게임하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유튜브 보면서 관심 있었던 채널이 뭐냐면 외국어 채널이에요. 영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외국어를 잘하면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소통하고 싶어. 그래서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채널도 보고 공부도 나름 한 거예요.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27살 되니까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학교 폭력당해서 뭐 힘들게 살았지만 외국에 가면 평등하고 누구나 학벌이나 이런 거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살 수 있어. 외국에 가야 되겠다. 근데 자기가 지금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은 거 보니까 27살 때 3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 300만 원으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외국이 있을까? 찾았어요. 영국의 어학연수 저도 갔다 왔지만 되게 비싸거든요. 물가가 비싸서 파운드가 비싸요. 근데 영국 중에서 오른쪽 섬나라 거기 아일랜드인데 북아일랜드는 영국 땅이고 아일랜드는 그 자치국인데 그 아일랜드에서 어학연수를 하는데 300만 원이면 영어 연수가 된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됐다. 나 300만 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벌겠다. 간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300만 원 그 어학 연수비만 가지고 영국에 있는 아일랜드를 갔으니까.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서 300만 원 가지고 어학 연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어학을 잘하게 됐어요. 좋아했고 기존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환경까지 주어졌으니 아까 얘기한 거죠. 곤이 된 거죠. 그렇죠? 곤이 된 거죠. 너무나 좋아했던 거기 때문에 잘하게 됐고 사랑하게 됐고 잘 하다 보니까 취업을 해야 되니까 한 1년 정도 하고 취업을 하려고 쫙 알아봤더니 영국에 있는 회사들 난 영어 잘하니까 영국 회사 가도 돼. 여긴 학벌 같은 거 안 따져. 대한민국이 아니야. 학벌 안 따지니까 영국에 있는 회사들 지원했는데 영국에 있는 회사들에서 다 아무래도 잘하는 애들 많잖아요. 날고 기는 애들 떨어지고 한국 대사관도 막 집어넣었대요. 한국 대사관의 직원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다 떨어지고 한 곳에서 합격이에요. 아제르바이잔 한국 대사관.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뭐 했냐면 아제르바이잔 한국 대사관은 러시아 쪽이 원래 분리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어도 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어도 또 관심 있어가지고 열심히 배운 거야. 러시아어도 잘해요. 영어와 러시아어를 잘하면 사실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일 중요한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하게 된 그 곽튜브는 어느 날 빠니 보틀이 아제르바이잔 여행하면서 나를 좀 도와줘. 너 러시아어도 잘하니까 도와주다가 얘는 월급이 나의 한 100배는 되네. 나는 여기서 대사관 직원에서 여행도 안 다니고 그냥 열심히 일해도 이것밖에 못 버는데 얘는 전 세계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다니면서 돈은 나보다 100배를 버네. 그럼 나도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곽튜브는 드디어 대사관 직원에서 곽튜브로 변신하는 거죠. 그리고 140만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얼마 전에 노홍철과 같이 방송하면서 세계를 가고 싶은 곳 마음껏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곽튜브의 능력을 제안했던 것은 학교였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었지 곽튜브 자체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은둔형 외톨이다. 나랑 얘기하지 않는다.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도 지금 사춘기고 어릴 때 약간의 폭력도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혼자 많이 시간을 보냈거든요. 2년 정도. 근데 저는 그 아이의 능력을 제한하지는 않아요. 그 아이가 지금의 시기를 힘들게 보내고 있다. 근데 언젠가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많이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많이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를 어릴 때는 무지하게 좋아했는데 지금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알아주겠지. 그죠? 제가 착하게 살면 알아주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다음 볼까요? 아동학대는 제가 문제를 내서 또 책을 드릴게요. 아동학대는 몇 살까지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제 아이가 만약에 아동학대를 당했는데 그 가해자를 처벌하겠다. 그러면 몇 살까지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아주 쉬워요. 정확한 나이대는 아니고요. 그냥 그 정확하게 뭐 숫자로 얘기 안 해도 되고요. 이쯤까지다. 어저께는 맞추셨어요. 어저께 제가 강의할 때 한 분이 맞췄는데 딱 맞췄어요. 바로. 미성년자일 때까지. 네, 정답이에요. 책도 한가 봤는데 또 다른 책 하나 드릴게요. 미성년자 성인이 될 때까지니까 미성년자까지가 공소시효가 가능한 시기. 그래서 지금 어릴 때 당했다고 하면 성인이 될 때 만 20세, 그죠? 만 19세인가요? 네, 만 19세 되기까지는 얼마든지 공소시효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해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변호사하고도 알아봤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네. 하지만 그게 더 중요하겠어요. 지금 아이의 상처가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넘겨서 우리나라 교육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게 우리나라 이제 미래 교육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그 다음 부분이 대학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두 가지 길이 섰어요. 시간을 보아하니 한 40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시작한 게 1시 45분이었기 때문에 1시간이 원래 맥시멈 한계거든요. 강의를 들을 때 관객들이 힘들어하는 한계.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마치면 2시간이에요. 근데 그것도 요약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면 1시간에서 끝내고 질문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3시까지 해도 될까요? 네, 질문하시면서 해도 돼요. 그래서 3시까지 정도 생각을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이렇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나라 교육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근데 주입식 교육을 제가 뭐 지금 올바른 교육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대학을 잘 보내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긴 하지만 입시가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기승전 입시이기 때문에 입시 제도를 떼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2025년부터 교과 선택제가 되는데 제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이면 교과 선택제가 고등학교에서 시작되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2028년에는 IB 테스트라고 해서 그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IB 교복 이름 아니고요. 저희 지금 안산에 저희 그 교복 업체가 IB거든요. 네. IB 테스트,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바칼로레아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대학 선발 시험이고요. 여기다 I를 붙여서 인터내셔널이 되면 스위스에서 만든 대학 입학 선발 시험이자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뽑느냐 하면 스위스 대사관 자녀들이 스위스에 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전 세계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이 학생들을 대학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 시험을 만든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고요. 객관식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시험을 전 세계의 많은 대학에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걸 채택해야 된다고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2025년 교과 선택제가 되고 나서 이후에 이쪽으로 갈지 안 갈지를 지금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근데 지금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를 몇 점을 받아야 수능으로 대학 보낼까 이런 고민하고 있겠지만 만약에 중학교, 초등학교 학부모님이라면 지금 교과 선택제와 IB 테스트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생이라면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작년도 대학의 입시 결과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입시 결과도 조금 보여줄게요. 예. 입시 결과를 조금 보여줄 건데 일단은 넘겨보시고요. 다음이요. 대학에서 혹시 이것도 질문인데요. 그 우리나라 헌법 제가 통합사회를 가르치면서 헌법 조항이 통합사회 맨 뒷장에 130개 조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헌법인데 130개 조를 제가 외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물어보면 대답해 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 까먹었어요. 생각이 안 나. 근데 한 가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31조 1항. 그게 교육에 관련된 헌법 조항이거든요. 31조 1항을 혹시 아시면 저희 책 10권을 31조 1항. 이 교육에 관련된 헌법 조항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아시나요? 네. 모르시죠? 저는 이제 제 전공이라 아는 거고. 네. 그 헌법 130조 1항에 31조 1항이요. 31조 1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국민은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진다. 이게 헌법 제31조 1항의 내용인데 그 헌법 31조 1항에 따라서 모든 국민들은 대학을 갈 수 있고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경우가 없어야 되는 거죠. 헌법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너무 비싸서 가난하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을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헌법에 따라서. 그리고 대학생들한테 얘기해주면 이걸로 싸워라. 대학 등록금 반드시 폐지할 수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싸워야 되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대학을 가야 되죠? 국가가 이 정도 살게 됐으면 당연히 학생들을 돌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다음 보시죠. 그래서 그런 거 모르니까 가끔 이제 정치인들이 개돼지로 알고 뭐 교육부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양욱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국민은 개돼지다 술 먹고 와가지고 그러면 저도 개고 여러분도 돼지인가요? 그래서 열받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교사와 학부모들이 이끌어 나가야지 세상을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좋은 입맛대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저는 반면교사란 그 단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기도 하지만 서로 교류를 하면서 더 넓혀가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살아가야 세상은 더 행복해야 되니까. 넘겨주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영국, 미국, 독일의 교육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영국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국은 고등학교 저희 초등학교 과정이 8학년, 우리나라 6학년이니까 2년이 더 길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이제 합쳐져 있는데 중고등학교 과정이 합쳐져 있는데 보통 9, 10, 11, 3년은 중학교에 해당되고요. 12, 13 이것은 고등학교에 해당돼요. 근데 12, 13 중에서 12, 13이 고등학교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12학년도에 A 레벨 테스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A 레벨 테스트가 AS 레벨 테스트가 있고 A2가 있는데 AS 레벨은 하여튼 그거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A 레벨 테스트가 있는데 그 시험을 가지고 그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필수가 뭐 국영수가 있는 게 아니고 국영수가 없어요. 그냥 4개 과목을 자기가 선택해서 그 과목 성적이 좋으면 그 대학에 있는 학과가 선호 과목 해가지고 뽑아요. 예를 들면 내가 미용을 좋아하면 미용 과목 4개를 들어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A가 많으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옥스퍼드, 하버드만 에세이, 그 논문 쓰기가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가요. 그러면 그게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지식을 암기시키고 수학도 쓰지도 않는 수학을 뭐 물리학과나 천체 물리학과 이런 데 가지 않는 애들한테 다 가르쳐가지고 수포자를 만드는 교육이 올바른 교육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영국의 교육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국이나 유럽식 교육으로 따라가자. 왜냐하면 미국식 교육을 우리는 따라와서 633제를 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미국은 어떠냐 하면 미국도 또 우리보다는 나아요. 미국도 나쁘지만 SAT, 우리나라 지금 수능이죠. 중학교 수준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어려운 걸 자꾸 함정 문제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40만 등까지 석차를 내가지고 1등부터 40만 등까지 내가지고 너는 40만 등이야. 이렇게 낙인 찍지 않는다고. 근데 그거를 하는 게 바로 그 미국의 SAT는 6번을 보는데 6번의 성적을 가지고 가장 좋은 걸 내는 거죠. 우리나라는 2번 본 적이 있는데 포항 지진으로 다시 한 번으로 바꿨죠. 2번 보면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죠? 2번 보면 지진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네, 특이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 바꿨다는 거고요. 미국은 그렇고 그다음에 독일은 아까 얘기했듯이 김나지움, 대학 갈 학생들은 김나지움 고등학교로 가는 거고 나머지는 레알슐레나 하프트슐레를 가서 행정직이나 은행원들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하프트슐레를 가서 간호사나 직장인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나누고 대학 가는 것과 전혀 연봉이나 그런 데 대한 격차가 없어요. 차라리 대학 가는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 일하면 더 많이 나와요. 그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나라는 안 될 거야. 왜? 패배주의적인 생각도 강하고 이미 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그래서 힘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학부모님들이나 교사가 주체인데 우리는 항상 주체가 아닌 쪽에 있다고 생각해요. 위에서 입시제도 바꾸면 언제까지 우리가 머리 숙이고 따라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만드는 입시제도가 아닐 텐데. 그렇죠.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한번 볼까요? 시간 잘 지켜야 되는데 50분까지 할게요. 독일은 이런 내용이고요. 넘겨주세요. 독일은 청교육, 그다음 정치교육, 환경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제 고교 학점제인데 고교 학점제 하나만 얘기할게요. 고교 학점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선택 과목을 많이 둬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듣게 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하나의 가장 큰 문제점 뭐냐 하면 모든 OECD 국가들의 대학 입학 선발 방식은 절대평가 A부터 A, B, C, D, E, I는 incomplete, fail,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다시 재수강해야 되는데 이 A, B, C, D, E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그 고교 선택제의 학점인데 우리나라는 절대평가제와 상대평가제를 플러스해서 같이 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절대평가제와 상대평가제를 같이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같이 할까요? 내신 경쟁, 입시 경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수, 영, 사탐, 과탐 과목이 상대평가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바뀌면 나중에 2학년 때, 3학년 때 듣는 선택 과목은 대충 들어도 되는 거고 1학년 때 국수, 영, 사탐, 과탐 성적 상대평가 점수가 1등부터 40만 등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좀 더 잘한 애를 뽑으려고 할 것이고 1학년 때 죽기 살기 경쟁이 집중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1학년 때 죽기 살기로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제 왜냐? 그렇게 뽑을 거니까. 대학에서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입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고3 내내 고생하던 걸 1학년 때 이제 죽도록 해보면 돼. 1학년으로 한 번의 승부로 인생 대박 나는 거야. 역전이야. 그리고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야. 실패하면 넌 영원한 실패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죠.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고교 선택제는 하여튼 제가 설명하려면 엄청 길지만 제가 지금 시간상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입시 결과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작년 입시 결과는 뒤쪽에 나와 있어요. 쭉 넘기시면 지금 IB 테스트에 대한 것도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길게요. IB 테스트는 나중에 제가 다른 시간을 얻어서 설명을 할게요. IB 테스트가 왜 중요한지. IB 테스트도 굉장히 길거든요. 네, 넘겨서 넘겨주세요. 더 쭉 넘겨주시면 거기 그 작년에 입시 결과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그 대학생 인구가 줄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다 들어보셨겠지만 초등학교 선생님 되려고 하면 교대를 가는데 교대를 가도 2대1의 경쟁률, 최대는 3대1까지 경쟁률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대 가면 무조건 취업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사범대는 더 심해지고 인구가 줄기 때문에 2030년에 인구 절벽이에요. 지금은 조금씩 줄고 있지만 절벽이기 때문에 교사들도 안 뽑아요. 그래서 제가 나가야지 새로운 교사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대학도 지방대는 다 경쟁률이 1대1보다 더 떨어진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원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서울권에는 그나마 서울 경기권은 지금 경쟁률이 유지되고 있지만 거기도 0.1, 0.2씩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잘 들어. 10년 뒤에는 서울대를 갈 수 있어. 대학 가지 말고 10년 동안 다른 거 해. 그리고 10년 뒤에 대학을 가면 인구가 적어져가지고 서울대를 갈 수 있어. 내가 계산해 봤거든. 서울대가 지금 7,000명 뽑는데 신입생 앞으로 네트워크화도 되고 하면 서울대 국공립대를 묶어서 서울대화 시키고 경쟁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면 한 7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거든. 그리고 인구도 줄어. 서울대 갈 수 있다니까. 서울대를 보내고 싶으세요? 10년만 참으세요. 아니 설마 인구 주는 걸 보세요. 2030년에 얼마나 줄지. 근데 예상은 그런데 또 갑자기
부모님들이 각성해가지고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면 또 모르니까 제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인구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는 추세다.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넘겨볼까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프로 보여주는 건데 인구가 줄어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성적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여기서 인원 자체가 점점 줄고 있는데 수학에서는 아주 독특한 현상. 우리나라는 서울대가 하면 다른 대학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서울대에서 뭘 결정했냐 하면 작년에 자연계열에서는 미분, 적분, 그 다음에 미적분하고 기하학 이것을 가산점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미분, 적분과 기하학이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확률 통계보다 어려운데 자연계 애들이 주로 선택한 잘하는 애들이. 근데 여기에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는 어려운 걸 하게 하는 건데 수학을 해서 서울대를 갈 학생이 아니면 크게 관심 안 가져도 돼요. 근데 근데 다른 대학들도 미분 적분에 대해서 좀 더 가산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추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수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입시 제도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현재는 그렇구나. 네, 넘겨주시면 확통 아까 방금 앞에 했고요. 확통에서 그런 것들하고 쭉 봤을 때 여기 보시면 합격선이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모든 대학의 필이 1.8 그러니까 그 전년도의 합격생들의 점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가 적어지고 있으며 경쟁률도 완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것이고 2030년도에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넘겨주시면 이제 아마 내신에서 뭘 쓰고 할 건데 여기서 잠깐 얘기 드릴게요. 지금 학교의 현장은 지금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과거에 교사 추천서도 못 믿겠다 해서 없애버렸고 대학에서도 자기 소개서 이것도 학생들이 대필 기관에서 쓰고 있다. 뭐 조국 사태 이후에 뭐 한동훈 자녀도 뭐 그러고 말이 많죠. 그래서 못 믿겠다. 그래서 자소서도 없앴어요. 그럼 학생들은 뭐냐? 성적밖에 안 남죠. 결국은 좋은 거냐? 나쁜 거죠. 왜냐하면 성적 경쟁을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교육이 아니라 현재 교육에서는 성적 경쟁을 강화하겠다. 믿을 수 있는 건 성적밖에 없다. 교사가 쓴 추천서 안 믿는다. 학생이 쓴 자소서 안 믿는다. 뭐 믿죠? 성적. 그리고 면접은 뭘 물어보겠어요? 뭐 그냥 성적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당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넘겨주시면 또 넘겨주세요. 학교에서는 자동봉진 방독이라 그래서 자동봉진 방독 6개의 영역을 생활기록부에 쓰고 있어요. 근데 자동봉진 방독 뭐예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방과후활동, 독서활동 6가지. 근데 그거를 써가지고 대학을 갈 때 대학에서 성적 외에는 그걸 의미 깊게 보거든요. 다른 거 말고는 평가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데 문제는 자동봉진 방독 중에서 독서 활동도요. 예전에는 학생이 독서 해가지고 갖다 주면 담임선생님이 열심히 기록했는데 필요 없어요. 책 제목과 지은이만 올릴 수 있어요. 이 아이가 그 책을 통해서 뭘 느꼈고 뭘 배웠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믿겠다. 지금은 오로지 점수의 시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점수의 시대를 지금 학생들은 살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학생들한테 이제 성적 말고는 믿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든 성적을 올려야 돼. 그리고 대학을 가려면 서울대에서는 미분, 적분 어려운 것들을 더 강조하니까 어떻게든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학교에 잘 보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그대로 가면 근데 고교 학점제가 들어가니까 그 이후의 변화가 예상된다. 2025년인데 좋은 쪽으로 갈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단점을 얘기했듯이 최악의 경우 1학년의 살인적인 경쟁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학부모님들은 좀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게 시스템이 유지됐을 때 학생들이 과연 학교에서 살인적인 지금도 그 설문조사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를 뭐라고 인식하느냐 했을 때 80% 이상이 살인적인 전쟁터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서로 나눔의 장소, 학생들이 교류하는 장소가 아니라 살인적인 전쟁터로 인식하고 있다. 저는 누구죠? 저는 그냥 군사령관 학교의 전쟁 지휘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네. 특히 3학년이 되면 확실한 전쟁 지휘가 아닌 거예요. 불러가지고 너 몇 점, 무슨 과목, 자 여기 대학으로 각계 전투 뭐죠?
진군하라 뭐 이런 거죠. 가다가 죽으면 다시 다른 대학 그죠? 예. 전쟁터인 거죠. 예. 넘겨주세요. 네. 하여튼 뭐 어떤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학생부 기록에서 이런 걸 봐요. 협업 능력. 그래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을 했을 때 혼자만 잘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떻게 같이 나누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나 혼자서 어떻게 자기 주도적으로 했느냐 이런 걸 강조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3학년 담임할 때 한 학생이 떠오르는데 아마 이야기하면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 학생이 되게 가난한 학생이었고 부모님이 부동산을 하셨고 이혼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는 그 브루나이에서 한국 식당을 하셨고요. 그 어머니는 부동산을 하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자체가 좀 복잡하잖아요. 사기죄로 몰려서 감옥에 계셨고 아이는 오빠가 2명 있었는데 같이 여관방 같은 걸 다니다가 이제 고모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3학년 담임이었고 제가 올라왔는데 애가 불안해했어요. 삶에 대해서 불안한 거죠. 근데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여학생이었는데 2점대 중반, 2.6 정도 됐었고 내신이. 그리고 꿈은 간호사였고 그리고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심장병이 아파서 병원에 오래 살다 보니까 간호사들을 많이 만나서 이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간호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꿈인 거죠. 근데 2.6이고 제가 인문계 반이었기 때문에 이 간호사는 자연 계열이거든요. 근데 그 교차 지원은 가능한데 자연 계열에서 탑 클래스 애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요. 간호학과도 인기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대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 했는데 거기는 1.2 내신 등급 자연계에서. 근데 얘는 문과고 2.6 안 되는 게임이죠. 근데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담임으로서 걔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죠. 학생부 종합이 나오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났을 시점이었는데 이 학생이 생기부를 보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한 건 없고 학교에 시킨 건 굉장히 잘했고 토론 능력이 있어서 말은 잘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계획해서 했던 게 없는데 당시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그 당시 입학사정관 전형이었는데 가장 큰 핵심 뭐냐 하면 자기 주도적인 학생을 뽑겠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뭔가를 계획하고 활동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학생. 그런 학생이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거다. 그래서 그 학생한테 너는 생기부를 보니까 너 스스로가 계획해서 한 게 없으니까 한번 만들어 볼래? 넌 토론을 잘하니까 토론 대회 같은 것도 만들어 봐도 될 것 같아. 당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안산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안산에서 고등학생이 주최하는 토론대회를 만들면 이거는 필히 아마 이거는 될 거야. 그리고 그 학생은 수능을 볼 자신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신 관리도 급급했었고 가정도 힘들고 그래서 수능은 안 돼. 수시로 가야 돼. 학생부 종합밖에 없어. 6개는 무조건 학생부 종합인 거야. 논술도 안 돼. 논술도 글도 못 써.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로 했는데 놀랍게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6개를 썼는데 6개가 다 됐어요. 심지어는 3,6대 응급구조학과 뭐 이런 데 됐고 제일 잘 된 게 중앙대 간호학과였어요. 중앙대 간호학과 나와서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걸 이제 토론 대회를 개최할 때 제가 같이 갔었고, 근데 뭐 걔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를 빌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말빨이 되는구나. 제가 제시를 했을 뿐이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건 학생의 역할이죠. 근데 한양대 총장을 찾아갔대요. 역시 그 담임의 그 학생이구나. 저도 그냥 막 가거든요. 가서 요구하거든요. 근데 가서 요구했대요. 저 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좀 빌려주세요, 총장님. 이거예요. 빌려줘요. 그리고 서울 저기 안산에 그 한호전이라 해서 한국 호텔 전문학교 이사장님을 찾아가서 돈도 막 빌려요. 행사 지나가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그 정도의 섭외력과 능력이면 간호사도 잘하지 않을까요? 전 잘하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면접 지도할 때도 제가 이제 뭐 면접 문제 뽑아서 같이 막 하고 했는데 면접 문제도 생물에 관련돼서 나왔는데 애가 착각해가지고 잘못 말했는데도 합격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의 틀림이 이 학생 전체의 인격을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성공했고 지금 가끔 저 세브란스 갔을 때 연락이 한번 왔었는데 요즘엔 안 가는데 제가 세브란스 입원하게 되면 꼭 그 간호사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작년에 학생들의 커트라인이나 뭐 어느 대학은 몇 점이 평균 점수다 이런 것까지는 요구하시면 제가 뭐 이메일이나 문자로 드릴 생각은 있고요. 그거를 여기서 뭐 몇 점에 무슨 대학 가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강의가 있으면 또 다른 그 요구에 따라서 제가 강의를 또 바꾸거든요. 어저께 강의랑 달라요. 어저께는
오시는 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등 쪽이라 주로 진로 쪽 얘기를 많이 했고 오늘 약간 진학 쪽까지도 더 얘기했는데 그런 쪽으로 아마 더 관심 있으시면 또 바라기에는 반면교사라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임을 같이 하시면서 이 나라의 교육을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바꿔가기를 원하고요. 또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이만 성공시켜서 서울대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원하는 학과로 잘 보내서 또 그 길을 잘 찾아줘서 같이 성공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서명을 해서 뭐 숙식택이 필요하시면 10,000원의 행복으로 드리고 남으면 출판사 그대로 보내면 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맨 마지막 장에서 한 3번째쯤 보면 제 연락처가 나오는데 그 앞에 나올 거예요. 아닌가? 그 뒤쪽, 잘 안 보이네요. 혹시 그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요. 제 연락처는 혹시 적어도 불러드릴까요? 010 전화번호 불러주는 강의는 처음이에요. 010-8703 0730 혹시라도 물어보시면 로아처럼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독일 가고 싶다고 했던 로아처럼 학부모님이시잖아요. 저는 그 안산 강서고등학교의 교사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부모님이시고 또 성도님이시고 그리고 학생이시고 그래서 저랑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늘 염원하고 있고요. 8703-0730 적으셨나요?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